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어제 저희 어머니와 장모님 칠순잔치를 잘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외가 식구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축하도 해주고, 그리고 이제 축하 인사도 또 드리고, 같이 식사도 하고, 좋은 이야기도 나누면서 좋은 시간을 보냈어요. 그리고 저희 장모님과 어머니 생일은 달라요. 생일은 다른데 나이는 똑같아요. 55년생. 그래서 저희 어머니도 조금이라도 건강할 때, 그리고 장모님도 조금이라도 건강할 때 제가 이제 의미를 좀 부여를 해서 칠순 잔치를 제가 해드렸어요. 원래 이제 베트남은 뭐 칠순 잔치 그런 건 없어요. 이제 한국이나 뭐 환갑, 뭐 칠순 이런 문화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사위로서 또 아들로서 또 칠순 잔치를 또 해드리니까 저희 장모님이 되게 고마워 하시더라고요. 왜냐면은 이 생일을 이렇게 좀 크게 의미를 부여해서 받아본 적이 없으셔가지고 어제 저희 장모님도 되게 많이 좀 흡족해 하셨어요. 제가 이렇게 또 방송을 킨 이유는 제가 이제 국제 결혼을 한 지 9년 차잖아요. 그죠? 9년 정도 됐는데 국내 결혼이든 국제 결혼이든 이렇게 결혼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 이 말이죠. 근데 국제 결혼을 해본 입장으로서, 국내도 마찬가지예요. 국제 결혼을 해본 입장으로서 장점과 단점은 공존을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연애 초 그리고 신혼 초에는 단점이 항상 없을 수만은 없어요. 단점이 항상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단점이, 제 기준으로 단점이 어떤 게 있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제 연애 때는 뭐 가벼운 언어 소통으로도 서로에 대해서 이해관계가 성립이 돼요.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부분에 대해서 웃고, 또 아무것도 아닌 부분에 대해서 오해도 살 수 있고, 또 아무것도 아닌 거에 대해서 또 상처를 받을 수가 있어요. 이 상처라는 거는 비단 뭐 저도 받을 수가 있는 거고 저희 아내가 또 받을 수도 있다 이 말이죠. 내가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상대는 다르게 생각을 할 수 있다 이거죠. 그게 의도가 좋을 수도 있고 또 의도가 나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로 인해 가지고 사소한 이 오해와 다툼이 발생이 된다. 그러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공감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 공감 능력이 없는 사람들인 경우 이제 싸움이 또 크게 번진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소통에 대한 단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서로에 대한 이 음식 문화 있잖아요. 음식 문화. 그 음식 문화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는 반면에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먹을 수 있는 베트남 음식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제 먹을 수가 있지만 이제 베트남 사람들, 현지인들이 좋아하는 음식들 같은 경우에는 뭐 향신료라든지 뭐 소스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힘들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힘들었어요, 먹는 게. 그래서 장모님도 걱정을 많이 하시고, 그리고 저희 와이프의 언니들도 이제 음식을 준비해서 했지만 잘 안 먹으니까 이런 부분에서 좀 저에 대해서 이제 좀 걱정을 좀 많이 해줬던, 예.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경력이 있다 보니까 웬만한 거는 이제 다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음식에 대한 그런 문제가 있다. 그리고 서로의 그 문화, 그 가치관, 네,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도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아내가 받아들였을 때에는 이런 부분이 또 서운해할 수 있다라는, 그리고 아내가 나한테 이렇게 얘기했을 때 또 제가 또 서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왜냐면 이제 서로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어떠한 걸 기준으로 해서 좋은 마음으로 했지만 아내 입장에서는 안 해도 되는 걸 왜 했냐, 이렇게 또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본적인 그 언어 소통, 그리고 문화, 그리고 이제 가족에 대한 이런 부분이 단점이다. 왜? 서로를 알기 위한 단점. 국제결혼 9년차가 이야기하는 국제결혼의 장점은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그냥 하나로 딱 정의를 하자면 내 가족이 생겼다라는 거가 가장 큰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람은 인륜진 대사라 얘기했습니다. 그 나이에 맞게끔 살아가면 가장 행복한 게 아닐까요? 저는 결혼하면서 제가 너무 좋았던 거는 집이 외롭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나를 반겨주는 아내가 있고, 그리고 나를 오매불망 기다려주는 우리 아들, 그리고 아들과 같이 뭐 몸으로 놀 수 있는, 그리고 뭐 장난을 칠 수 있는, 그리고 같이 놀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기쁘고 행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어렸을 때 겪어보지 못했던 아빠의 사랑을 제가 이렇게 많이 받아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 어머니가 많은 사랑을 줬기 때문에 그 받은 거를 저희 아들과 아내한테 제가 이렇게 또 대물림을 제가 하는 거거든요. 대물림 사랑을. 제가 이제 주변 분들한테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대표님처럼 좋은 여성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리고 두 번째가 대표님처럼 화목한 가정을 만들려면, 뭐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런 질문을 가장 많이 받거든요. 그러면은 첫 번째, 좋은 여성을 만나려면 어떻게 합니까? 이 질문에 제가 대답해 드릴 수 있는 거는 내가 좋은 사람이고, 그리고 내가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하고, 내가 외적으로도 그리고 내적으로도 괜찮은 사람이면 상대방도 좋은 사람을 만날 수가 있다라고 저는 이야기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화목한 가정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도 제가 이제 결혼 생활을 하면서 서로에 대한 의견이 안 맞았을 때, 그리고 소통이 잘 안 됐을 때 당연히 다툼이 있겠죠. 그거는 부부라면은 어느 정도는 서로에 대한 애증이 있기 때문에 다툼을 있을 수가 있어요. 다툼을 있을 수가 있는데, 저는 제가 과거에 저희 아버지가 했던 그런 언행을 제가 봐오면서 제가 자랐기 때문에 내가 나중에 성인이 되면 절대 저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저는 다짐을 한 게 있었단 말이에요. 첫 번째가 폭언, 뭐 언성을 높인다든지 욕을 한다든지 상대방을 비하 발언을 한다든지, 그리고 이게 이제 가면 갈수록 사람이 뭐 업셋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뭐 폭력을 한다든지, 그리고 이제 뭐 술, 담배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내가 바람을 핀다든지, 유흥을 즐긴다든지, 이런 거는 절대 하면 안 된다라고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제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애기 엄마하고
어떤 문제로 인해 가지고 당연히 다툼이 있겠죠. 다툼이 있지만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온갖 좋은 방법을 제가 찾고 소통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지, 내가 기분이 나쁘고 내가 남자라고 해서 우리 와이프를 누른 적은 없어요. 네. 이게 이 화목한 가정을 만드는 유일한 길이 아닌가 싶다 이거죠.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애기 엄마가 임신을 하고 이제 출산을 하고 했을 때 당연히 이제 희노애락이 다 있겠죠. 희노애락이 있었기 때문에 좋은 거는 서로가 뭐 쉽게 기억을 잃을 수가 있어요. 근데 안 좋았던 일에 이제 남편이나 아내가 지극정성으로 상대방을 위한다라고 하면 그 기억은 오래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애기 엄마도 출산을 하고 나서 산후 갑상선염이 있었기 때문에 5년 정도를 고생을 했고, 출산하고 나서 갑자기 혈압이 떨어지고 이제 하혈을 막 했기 때문에 정말 애기 엄마 입장에서는 죽다 살아났겠죠, 그죠? 예, 죽다 살아났고, 그때 저도 옆에서 뭐 이제 의료라든지 뭐 간병이라든지 이런 거를 제가 옆에서 많이 했어요. 그래서 건강하게 조금씩 이제 회복이 될 무렵에 애기 엄마가 이제 산후 우울증이 왔었어요. 산후 우울증. 저도 이제 처음 겪어보는 거니까 이 산후 우울증에 대해서 제가 이제 대처를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몰랐다 이 말이죠. 근데 이제 우리 처형이 한국 남성과 결혼을 해서 용인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전화를 해보니까 아, 이거는 걱정할 게 안 된다. 그래서 옆에서 관심도 많이 가져주고 사랑도 많이 해주고 하면 산후 우울증은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해줘가지고 이제 그 문제를 잘 해결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대부분 남성분들이 아내가 아이를 낳고 출산을 하게 되면 몸이 엄청나게 망가져요. 엄청나게 망가지고 자신감도 떨어지고 자존감도 내려가고, 그리고 이제 자기를 비관을 한다 이 말이죠. 내가 젊었을 때는 몸도 예쁘고 얼굴도 예쁘고 꾸미면은 정말 외적으로 만족을 했지만 이제 아이를 낳고 나서는 정말 이게 몸이 많이 망가졌기 때문에 애기 엄마가 그 말을 많이 했어요. 나 너무 뚱뚱하고 못생겼다 이 말. 그래서 저는 그때마다 제가 이제 애기 엄마한테 했던 말이, 자기는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엄청 훌륭한 여자고 내 눈에도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몸이 회복이 되고 나면 같이 운동을 하면 되니까 걱정 안 해도 된다. 그리고 오빠가 옆에서 많이 도와줄게.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많이 안심을 시켜줬고, 애기 엄마가 이런 상태였어도 서로 이제 컨디션이 괜찮으면 이제 잠자리도 같이 하는, 네, 그러면서 이제 자신감과 자존감을 이제 제가 이제 끌어올렸죠. 그렇기 때문에 애기 엄마도 어느 정도 몸이 회복이 되고 나서 이제 운동을 하고 이제 정상적인 몸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답니다. 그러면 대표님은 또 이런 또 질문해요. 대표님은 키도 크고 뭐 등치도 있고 그래도 이제 외모도 어느 정도 이제 평균을 하니까 좋은 여자를 만나고 또 예쁜 여자를 만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솔직히 외모는 1년 지나면 끝나요. 뭐 어떤 사람들은 뭐 3개월, 6개월 이 정도 지나면은 질리기 시작을 해요. 외모는 오래 못 가요. 그러면 오래 가는 게 뭐냐? 서로의 성격이에요. 서로의 성격. 그러면 내가 성격이 안 좋은데 뭐 아내한테
계속 립 서비스를 해줄 수는 없다 이 말이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앞에서는 내가 막 좋은 얘기 해주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 사람의 본성이 나올 거 아니에요. 본성이 나오게 되면 당연히 서로 간에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싸움만 일어나겠죠. 근데 태생과 본성이 좋은 사람이라고 하게 되면, 성격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하게 되면 상대방이 이런 슬픔을 갖고 있었을 때 이거를 기쁨으로 만들어 주려고 노력을 한다 이거죠. 이게 서로 티키타카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좋은 결혼 생활, 그리고 화목한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겠죠. 윽박을 지르는 교육과 한번 해봐 할 수 있어 응원해주는 교육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할 수 있어, 정말 괜찮아, 이렇게 응원해주는 것과 거봐 너 안 되잖아 이렇게 윽박을 하는 거는 다르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결혼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 내가 결혼을 해서 잘 살 수 있을까, 그리고 이혼 안 하고 잘 살 수 있을까, 이런 막연한 미래에 리스크를 갖지 말라 이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사람이 좋고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상대방이라고 하게 되면 지금처럼 미래도 똑같이 하면은 문제가 없죠. 근데 내가 지금 당장 환심을 사기 위해서 지극정성으로 잘하고 있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서로가 익숙해지고 나서 내가 못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거는 뭐 이제 헤어지는 수순이니까 결코 좋은 사이로 발전이 안 돼요. 그냥 내가 회사에 나가서 이런 일을 했을 때 좋은 평가를 받고 인사고과에도 좋은 점수를 얻게 되면 당연히 직책이 올라가듯이 결혼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서로가 서로한테 관심도 많이 가져주고 이해도 많이 해주고 사랑도 많이 해주고 하게 되면은 관계가 지속적으로 발전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자식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자식과의 관계가 좋고 서로가 서로의 이 좋은 점 그리고 안 좋은 점 이렇게 얘기해 주면서 성장을 하게 되면 부자지간의 관계도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결혼에 대해서 막연한 불안함, 부담감을 가질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우리 과거의 부모님들도 다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좋은 것만 보고 시작을 할 수는 없어요. 서로의 안 좋은 부분도 보고 시작을 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결혼을 해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잘 문제 해결을 극복하면 화목한 과정을 만들 수가 있는 거고 좋은 아빠 그리고 좋은 남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에 대해서 너무 두렵게 생각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또 이렇게 제 영상을 시청을 해주시고 또 응원을 해주시고 지지를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